안녕하세요. 알지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정말 시장으로 가는 준비를 할 때가 왔습니다. 스텝 7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갑자기 당신의 기업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내가 시장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는 건데 너무 짜릿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파트부터가 아드레날린이 치솟거든요. 수익, 사업이익 계산해야 되고요. 비즈니스 모델 도식화해야 되고요. 우리 팀 구성 적어야 되고요. 재무지표 작성해야 되고 홍보 마케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지금 밤을 새면서 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86페이지 앞에서 했던 그 미션과 비전을 기업 이름명을 정하셨다면 뭐부터 받아야 돼? 상표권부터 받으시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셨든 간에 제가 앞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실현 가능한가? 선생님 역량만으로 가능하신가? 선생님 역량이 안 된다면 그 역량을 어디선가 데려와야 되는데 그런 돈이 있으신가? 그거 여기서부터 이제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자, 조직의 팀 구성, 사업 계획서를 쑥 보다 보면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요. 팀 구성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보는 게 있죠. 정말 이 팀의 역량으로 이 사업이 가능할 것인가? 특히 CEO의 역량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일단 창업가가 창업 기업의 대부분을 좌우하게 되어 있고요. 대가들의 말에 의하면 초반의 창업 기업에서의 조직의 운영은 창업가 혼자 끌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미션과 그 설립의 개념 자체는 창업가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존재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장함에 따라 박수칠 때 떠나야 하는 CEO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그 CEO가 훨씬 많은 역량을 계속 쌓음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도 나갈 수도 있고 다른 사업체를 차릴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천 계획 다 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업가의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사람하고는 동업하지 말아라. 첫 번째, 가족 동업하지 말아라. 두 번째, 친구 동업하지 말아라. 세 번째, 이웃 동업하지 말아라. 정하고 싶다면 철저하게 역할, 지분의 정도, 그리고 역할이라 하더라도 당신이 영업이면 한 달에 몇 건 정도 누구한테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잘 짜여 있어야 뭐가 없다? 갈등이 없다. 친할수록 어려운 얘기는 하기 힘든 법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장 최적의 사업 파트너인가? 라고 했을 때 하버드 교수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직장 동료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수직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고 서로 이따 간도 받고 조직의 움직임에 따라 이렇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정도를 같은 조직 문화에서 익혔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스와트 분석. 우리는 가진 것보다 가지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사업 계획이라는 것은요, 그 전에 앞서 전략이라는 걸 짜게 됩니다. 전략이라는 걸 먼저 짜고 비즈니스 모델부터 사업 계획이 사실 내려가는데요. 전략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범위의 차원이라서 단순히 책으로 익히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전문가한테 의뢰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스와트만 작성을 하시면 기본적인 전략 구성은 가능하시다. 다만 정말 강점이고 약점이고 기회인지 위협인지에 대해서는 이걸 잘 볼 수 있는 전문가 또는 옆에 분한테 꼭 검토를 받으셔라. 제일 많이 짜는 거는 뭐다? SO 전략이다. 강점과 기회, 시장 기회 전략이고요. SO는 아시겠지만 SW 강점 약점은 내부, 그 다음에 기회 위협은 외부, 환경적 영향입니다. 그 다음 제품 컨셉입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아이디어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가치 제안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지만 고객한테 나갔을 때 말로만 떠들어서 된다? 안 된다. 고객은 당신이 얘기하고자 하는 걸 듣고 싶어 한다? 아니다. 나한테 철저하게 이익이 돼야 되고 내가 기꺼이 내 돈과 바꿀 수 있는 가치를 가진 무엇이어야 되는데요. 그게 당신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나를 감동시키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럼 무엇을 해라? 그림으로 그려라. 그리고 한 줄로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하다. 첫인상은 보통 4초 안에 결정된다고 하죠.
제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의 이미지 역시 보는 순간, 첫 줄 듣는 순간 감이 옵니다. 왜? 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뭐다? 본능, 변형계이다. 듣는 순간 좋다, 싫다, 본능이 행동을 지배한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한 줄 컨셉 구체화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94페이지, 95페이지고요. 꼭 너 혼자 적어라? 아니다. 당신만 이 제품을 팔 게 아니라면 같이 팔 사람도 같은 의견이어야 된다. 다른 말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첫 번째는 한 목소리로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딴소리, 저기서 딴소리. 이 순간 어떻게 된다? 고객은 신뢰성이 쌓이지 않는다. 꼭 물어보시고 그 다음 짜릿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도식화. 예술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고요. 55가지 독일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기법이 있습니다. 갖고 싶으십니까? 그럼 김지영 노부 혹은 알지킴한테 다시 의뢰를 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 한 개만 쓰면 된다, 안 된다. 이제는 혼합을 하셔야 되는데요. 다이렉트는 홍보 마케팅비가 너무 많이 든다. 중개자 역할이 필요하다. B2G2C 혹은 B2B2C 혹은 B2C2G 하나를 거치는 게 좋다. 그래서 구글 들어가셔서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치시면 너무 많이 나오죠. 보시고 가장 우리랑 비슷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시되 우리와 역량이 다른 기업들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우리한테 맞출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은 필히 어떻게 해야 된다? 전문가의 의뢰를 받으셔야 된다. 정말 중요한 홍보 마케팅 다음 시간 꼭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